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의 개발구역의 지정의 효과 5번부터 하겠습니다. 77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자, 이 편에서도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 사업의 시행자까지 쭉 나뉘어요. 그래서 실시계획도 나오고요. 그래서 도시개발 조합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상이 보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할 때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했다라고 했을 때 효과가 더 중요합니다. 효과.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장소가 정해져야 이제 중요하니까 도시개발 구역에 관한 지정,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참 중요한데, 해서 절차를 밟아서 구역을 지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가 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개발 사업 할 것이니까, 앞으로 개발할 것이니까 그 구역 전체를 세분 안 되어진 도시 지역으로 결정한다. 우리 이미 본 적 있죠. 항어 선택 지원도 할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상세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도 본다. 그런 부분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 해당 그 장소가 취락지구에 결정이 되어진 개발구역이거나 또는요, 이미 먼저 결정이 되어져 있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면 거하지 아니하다, 여기가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오. 첫 번째 상이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개발할 것이니까 요 안에서 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투기 행위를 못하게 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일단 구역 지정하기 전부터 지정 절차부터 투기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바로 공람을 할 때부터 그때부터 다음 행위 일대 전부 다입니다. 공람을 할 때부터 다음 행위 일대는 전부 다 일체 다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을 위한 지정 절차에서 주민 공람할 때부터 그때부터 일체다 허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투기가 뭐냐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건물의 건축행위다 합니다. 건축행위,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가설 건물의 설치도 허가상으로 바뀌어버린다. 공작물 축조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건물의 대수선도 여기에 다 일체 다 포함시키고요. 건축물의 용도의 쓰임새 바꾼다. 용도의 변경도 다 심사상으로 바꿔버린다.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토지 자체의 형질을 바꾸는 모든 행위들 일체 다 허가상으로 바뀐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해당 그 장소 안에서 토석을 좀 크게 채취할 때 다 허가받는 상으로 바뀝니다. 또 네 번째, 일체 토지 자체의 면적 불문, 분할하는 행위들 다 지분 쪼개기다 해서 다 심사에 포함을 시킵니다. 다음에 또 다섯 번째, 물건을 한 달 이상 쌓는 장기 방청이 전부 다 허가받는 사항에 포함을 시킨다 합니다. 뿐 아니고 여섯 번째, 나무입니다. 충목, 나무나 대나무를 식재한다, 심는다, 벌치한다, 일체 다 심사로 다 포함시킨다. 그래서 모든 토지 사항들 다 일체 용사항들 다 심사에 다 포함시켜서 심사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또다시 그 밑에 보시면 나와있죠. 경미한 상이다 해서 예외, 경미한 상 허가받지 않는 상도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 나오는 사유가 요 대수선 빼놓고 요거 빼놓고요, 요 내용 전체가 다 보시면 정비법과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상이 뭐냐 보니까 응급조치 행위다. 그 다음에 간이 농생산을 위한 공작물 설치다. 그 다음에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이다. 또 경미한 토석의 채취이다. 그 다음에 존치하는 대지에 물건을 쌓아둔다. 그 다음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그냥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가 경작지에서는 또 제외한다까지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보십시오. 해서 부를 때 저는 이렇게 했답니다. 이작, 치, 목 해가지고 요 행위들 경면상으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또 보는 상도 있습니다. 요것도 보시고요. 그런데 요 투기대상 행위를 이미 사업됩니다. 사업에 착수하신 분이 있다.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게 보호를 해준다. 합니다. 단, 요 착수는 보호받아도 30일, 고시 30일 안에 이 사실을 신고는 해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이어서 지금 4번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요.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많은 제한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사업을 하지 아니하면요. 이 구역을 해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이후에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해제가 된다. 당연히 해제가 딱 되어집니다. 요 크게 보시면요. 사업 완료로 인한 해제하고요. 사업 지연 해제 나뉘어집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사업 완료할 때는요, 요 사업 시행 방식이 수용 방식이면 제일 끝에 보시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공사 완료 공고하면 사업은 끝이 났으니까 그 다음 날 되면 당연 구역은 실효되어집니다. 개발 끝났으니까. 또 환지 사업은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환지 처분 공고입니다. 환지 처분 공고. 이 환지 처분 공고 통지하면 역시 다음 날 해제된다 해서 완료로 인해서 해제가 됩니다. 사업이 끝났다. 수용 사업은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환지는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자동 해제가 딱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하죠. 지연 해제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인 절차에 따라서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 구역의 지정 절차로 갈 때에는요, 구역 지정하는 요 자체에서는요, 아무런 개발 계획 자체는 아무런 행위 제한이 없어요. 구역을 지정했을 때부터 행위 제한이 발생을 딱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시행자가 되어진 자들이 요 뒤에 실시계획, 이 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필요한데 요 신청 기간 제한합니다. 개발구역 지정로부터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3년 시간 줍니다. 요 내에 못하면 그 다음날 자동 신료가 딱 되어진다. 이렇게 되는 해제가 또 등장을 합니다. 자, 또 순서가 바뀌네요. 어떨 때는요, 먼저 투기역지를 위해서 개발구역을 지정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요 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하는 그런 장소일 때에는요, 그 뒤에 개발계획에 빨리빨리 나와야 됩니다. 개발계획 수립. 요 개발계획 수립 시간을 또 시간 제한합니다. 그래서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했을 때는 요 개발계획 수립, 요것을 2년 안에 하세요. 이렇게 또 제한합니다. 연에 돼도 못하면 역시 그 다음날 당연구역 실효를 딱 시킵니다. 근데 개발계획이 나왔다 할지라도 다시 이것이 3년 안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필요하다. 3년 시간 또 제한합니다. 안 해도 못하면 역시 그 다음날 실효된다. 두 번에 걸쳐서 구역을 먼저 정하면 두 번에 걸쳐서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면적이 만약에요,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 이상의 거대한 토지가 나올 때는 요것도 5년, 요것도 5년 이렇게 연장이 딱 되어서 심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지연 때문에 해제가 딱 되어지면 종전 토지로 환원되어진다. 완료는 아니고 사업 지연 해제만 환원되어진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런 식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개발구역을 다 확정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3장 가시면 개발사업의 시행이 나와요. 그래서 개발구역을 딱 지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시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은 있죠. 도시 개발할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 근거하여서 도시 개발할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또 딱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할 자를 이때부터 결정을 딱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사업의 실시 계획을 작성한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자, 이는요, 시행자는 보시면 구역의 지정권자가 또 등장을 딱 합니다. 이들이 지정권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을 받아서 지정해서 시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각종 어떤 공공기관도 나오고 아닌 민간기관인들도 쫙 나옵니다. 중에서 행정청도 될 수 있고 비행정청도 될 수가 있다가 나옵니다. 민간들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근데 지정할 때 우선적입니다. 우선적으로 보시면 전부 환지입니다. 전부 환지 방식으로 지정을 할 때는요, 항상 우선적으로 보시면 토지 소유자 또는요, 이들이 설립한 도시개발 조합을 정한다. 이것이 원칙이다가 또 중요합니다.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정한다가 또 중요한 말이에요. 그 말이 첫 번째 보시면 그 밑에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첫 번째 1번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부 환지를 할지라도요, 이 경우에 어떠할 때는요, 요들 말고 지방자치단체장, 지토지신이라고 부르는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요, 토지공사 또는 기타
지방공사 또 신탁회사 등을 또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첫 번째 중요한 이것도 보시는데, 간이 기억 보시면요, 우리가 전부 환지 방식이면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이미 이때 보시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소유자 1분의 1 동의를 받아놨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당신들 사업 준비해라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때 동의했었는데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종이 동의를 했었는데 그 밑에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요때부터 1년입니다. 1년이 되어도 1년 딱 되어도요 시행자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 마음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요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이미 동의했었는데 1년이 딱 되어도 이 시행자 토사나 조합이 시행자 신청을 안 하고 있어. 할 마음이 없네 해가지고 지방장을 정할 수 있다 해서 1년 딱 체크하십니다. 기타 또 D급 보시면 구구지 등을 제외하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지방장하기를 동의를 때렸다. 그래서 이 기업과 D급을 체크하십니다. 또 보시면 요 사업이 개발 계획을 세울 때 공모해서 개발 계획을 세웠다라는 공모개발이다. 공개 모집했습니다. 근데 공모개발에 선정된 자일 때 원함일 때 우선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이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항상요 우리가 조합이란 말 딱 보이면 조합 보입니다. 조합이란 말 딱 보이면요 이 조합들이 시행자가 되기 전에 먼저 조합들은요 설립 인가를 받아 놓아야 시행자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합이란 말 나오면 그 조합이 이미 해당급 법률에 있는 각종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설립되어진 조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항상 체크하십시오. 조합 나오면 항상 설립되어진 조합만 말합니다. 설립 안 되어진 말도 안 합니다. 해서 그 조합을 딱 보십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이제 도시개발조합이라는 그 단체가 이제 사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조합,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테마가 또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이 딱 나옵니다. 그럼 도시개발조합이 딱 나오면요, 항상 전부 환지, 구역 전부를 환지할 때만 나오지 부분 환지, 부분 수용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부 환지할 때만 조합 나오지 전부 환지 아니면 조합이 나올 수 없습니다. 또 모든 조합은요 항상 설립 인가를 받아야 그때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요 조합도 보시면 인가를 받는데 이 조합의 설립 인가는요 시군구청장이 아니고 해당 그 구역의 지정권자, 도지사 등한테 가서 설립 인가를 딱 받습니다. 그런데요, 개발자분 인가받으면 바로 활동을 못합니다. 인가받은 이후에 30일 안에 그들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있는 법원 가가지고요, 법인 성립 등기를 해야 그때부터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합이 딱 된다 해서 법인기가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의 성격은 뭐냐 할 때 영리성이 없다 해서 비영리 사단 법인이 된다 이렇게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럼 인가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역을 지정하고 난 이후입니다. 구역을 지정하고 난 이후에 요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아닙니다. 반드시 토지 소유자만 포함됩니다.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이 조합의 정관이 될 것에 정관입니다. 정관이 될 것을 작성을 해가 7명 해가지고요 설립 동의서 이것을 첨부해야 인가 딱 내어줍니다. 구역 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동의서 첨부해야 된답니다. 이 동의서 개발계획 설계가 똑같아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와 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역시 똑같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조합원이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인가받은 이후에 이 조합의 조합원은 또 누구냐 할 거니까요. 요 설립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거주하든 하지 않든 묻지 않고요. 요 구역 안에서 토지 소유자이면 당연 조합원이 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입니다. 되어지면 이제 싫든 좋든 이들한테 권리와 업무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권리는요, 조합은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어결권이 발생한다. 랍니다. 또 업무는요, 각종 어떤 비용의 부담 업무가 발생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 조합의 설립에 반대했다 해서 요 비용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관할 시군구한테 강제 징수를 위탁해서 강제 징수를 딱 합니다. 해서 받은 그 금액은요, 항상 4% 비주와 그게 비행정청일 때 보시면요, 항상 저기 행정청이 아닌 민간에서 의뢰하면 4%를 지급해야 됩니다. 수를 지급한다. 보십시오. 보시고요. 자, 또 전체 조합원을 대표해서 조합원 가운데에서 어결권이 있는 조합원 가운데에서 조합총회에서 총회에서 임원을 또 선출을 딱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합장 1명. 있고요. 이사와 감사는 정관에 따라서 줍니다.
근데 보시면 요 이사나 조합장이 조합과 어떤 계약이나 소송을 딱 할 때는요, 항상 감사가 이제 감사입니다. 감사. 이사 감사하기 감사가 이제 조합을 항상 대표하게 되어져 있다 하고요. 직무를 위해서 조합의 다른 임직원 또는요 타 조합의 임직원도 될 수 없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또 조합장은요 전체 조합 총회와 그다음에 이사회의 대의원 의장인데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조합원 수가요 또 100명 아니 50명이죠. 50명 이상이 딱 되어지면 이를 10분의 1 이상으로서 그래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 수 있다. 이 표현은요 안 둘 수도 있습니다. 대의다 줍니다. 이 대의에서는요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대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행 결정할 수 없는 금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뭐냐 정계 임합판 해가지고요 정관의 어떤 개정 그다음에 개발 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다음에 환지 계획의 수립과 어떤 변경, 그다음에 임원의 선임과 해임, 그다음에 조합의 합병과 조합의 해산 문제는요 대응하지 못한다 해서 총회에서만 결정한 사항이다. 정계 환임 합병 또는 해산 해가지고 총회에서만 결정한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해당 파트를 정리를 또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 설명이 쫙 되었고요. 81페이지에 시행자의 변경 사항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에서 굳이 보신다면요 이 모든 시스템 바꿀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박스 안에 1번 딱 보시면 실시 계획의 인가를 받았는데 2년 되어도 착수를 못한다 할 때 바꿀 수 있다. 이거 하나 딱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딴 건 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 박스 안에 4번까지 보시면 전부 환지 방식이어서 시행자가 되어진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이들이 이 1년이 되어도 실시계 인가 신청을 못한다 할 때 또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넘어가시고 또 왼쪽 편에 동의자수 산정 방법은 아까 본 적이 있습니다. 국국인지 포함한다 등에 해서 아까 본 적이 있으니까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 방식이 나오네요. 82페이지에 시행 방식 5번 딱 나있고 또 4번에 행정심판 딱 나있죠. 이 개발사업의 모든 시행자의 처분은요 행정처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다 하면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심판하면 처분청에 그 상급청한테 청구합니다. 근데 요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 조합이 시행합니다. 조합은 민간이죠. 민간단체다. 그러면 조합을 상대로 행심판 제기를 못합니다. 못하는 대신 조합을 지정해준 자를 상대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4번에 있으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자, 또 시행 방식은 거의 시험에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엄연히 알아두십시오. 이 사업할 때 크게 수용 방식으로 하겠다 또는요 환지한다 구분해서 개발 계획을 세울 때부터 방식을 나누어 둔다 했습니다. 큰 차이점은요 집값입니다. 집값 땅값이 낮을 때 수용한다. 빨리 신속 매수해서 빨리빨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높을 때 매수가 힘듭니다. 설득해서 땅 바꾸는 식이다 해서 환지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신속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참견합니다. 지연된다 라는 차이점이 있죠. 이사 갑니다. 이사 안 갑니다. 보상 금액이 좀 작습니다. 이쪽은 집가 상승분을 받는다 해서 그런 식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파악하시고 집가가 높을 때 환지 낮을 때 수용 큰 틀에 분류하시고 또 다 수용했으니까 이쪽은 체계적 계획적으로 또 택지의 집단 형성도 가능하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신속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사 간다. 금액이 작다. 불만이 있습니다. 이사 가지 않는다. 금액이 높게 쳐준다. 좋은 거지만 막 참견해서 지연한다. 라는 또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오른편에 04번 가시면 실시 계획이 됩니다. 실시 계획.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 시행자가 되어진 자, 조합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간에 시행자가 딱 되어지면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 계획이 나오네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다 작성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작성해요. 요 정해진 구역을 개발 계획에 여기에 맞게 이쁘게 토지를 꾸민다. 바로 꾸미는 계획이다. 꾸민다 해가지고 조성하는 어떤 이런 식의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기 작성을 딱 해야 돼요. 할 것인데요. 일단 작성은 누가 하느냐 하니까 이 사업의 모든 시행자가 되어진 자들이 작성을 합니다. 어디에 맞게 부합되게 작성한다 해서요. 항상 모든 계획은 상위 계획에 맞게 한다 해서 실시계획 위에 뭐가 있습니까? 개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 개발 계획에 들어맞도록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나오고요. 무엇의 포함이 된다. 포함이 있다. 포함하면요.
이 계획을 세울 때 상세한 바로 지구 단위 계획, 요 사항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합니다. 이걸 포함해서 어떠한 내용을 또 결정할 수 있다. 합니다. 무엇이냐라니까요. 그 중요한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절차를 밟는 그 절차 참 복잡했었죠. 보시면 무슨 입안할 때 보시면 기초조사 또 주민 의견 청취를 공람을 통해서 지방에 다 듣고 협의심이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일체 다 생략하고 바로 그냥 요 실시계획 속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이 되어서 요 작성한 요 실시 계획을 요 누구한테 인가를 받고 인가권자가 누구냐면 그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 그 지정권자가 인가할 것인데 인가를 해주고 나서 인가권자들이 발표 고시를 딱 해줍니다. 해줘요. 인가고시 해줘요. 고시를 딱 해주면 그 속에 도시군 관리계획 포함 대상이 포함됐다 할지라도 따로 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바로 요 고시한 순간부터 도시군 관리계획도 결정 고시가 된 걸로 간주한다는 혜택을 딱 줍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절차 밟지 않고 주합이 작성한 그 실시계획 내용 속에 이것이 담겨 있다. 요쪽을 뭐 제3종 뭐 준주거지요. 이쪽을 뭐 일반 상업지요. 뭐 3종 일반 주거 이렇게 용도 즉 분포를 결정을 딱 해주면 그냥 따로 결정 안 해도 결정된 것으로 봐버린다는 효과를 준다.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종전에 있던 결정이 되어져 있는 그 계획의 내용이 그래서 변경 처리가 된 걸로 간주가 되어진다 하는 이런 사항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들이 보시면 효과가 쭉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감리자 있죠. 요건 뭐냐면 바로 요 사업의 지정권자가 실시 계획을 인가 고시를 하고 난 이후에 지정권자가 건설기술 용역업자 감리 전문회사한테 바로 감리자 지정을 해서 임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한다. 그래서 신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정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고 이제 넘어가시고 이제 바로 요 이후에 사업의 착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착수 단계 해가지고요. 이 사업이 수용 파트일 때 착수 시행 절차와 시행 특례하고 환지 파트일 때 아주 복잡한 환지의 절차가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수용 파트 딱 하시고 환지는 2번 끊어서 이렇게 수업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